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대장은 현재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봤으면 좋을 만한 메타버스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좀 빠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거를 먼저 하나씩 보자면은, 메타버스 잠재력 좋다. 잠재력 오케이. 다만 여기서 이제 골라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요즘에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서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보고 괜찮다 생각하는 종목은 지금부터 다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덱스터, 맥스트, 위즈윅, 자이언트 스텝 이 네 가지의 대장주는 현재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 뭐가 있을지 제가 꼽아본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덱스터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 요즘에 계속 빠지고 있었죠. 근데 제가 주목을 해봤던 부분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자, 개인들이 이 빠지는 부분에 팔고 이 물량을 외국인과 일부 기관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관 매수세가 그렇게 센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다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외국인이 개인의 물량을 다 빨아간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야 이거 잘하면은 딱 뒤져주는 모습만 확실하게 보여주면 반등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라인에서는 91선을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탈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 100일로 보면은 딱 100일 부근에서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뭐 100% 지지를 받는다라는 확신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주봉과 월봉상의 지라인도 이탈을 한 상황이죠. 그래도 여기서나 아니면은 120일 라인 조금 더 아래긴 하지만 여기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저는 덱스터는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지켜봐도 되는 그런 잠재력은 충분히 남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워낙 올라갔던 이러한 공간도 크고 떨어졌던 공간도 크기 때문에 반등폭도 작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덱스터를 보면서 이 전략을 세워 본다면 저라면은 현 부근에서 아무리 못해도 5일선 돌파해주는 그러한 상황이 안 보여진다면은 조금 멀리 보다가 5일선 돌파한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계속 지켜보다가 21선 돌파하면은 여기서 한번 매수를 진행해보는 그런 전략을 짤 것 같습니다. 아직 5일선도 돌파를 못한 그런 상황이라 지금은 일단 이렇게 좀 멀리 지켜보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스트 역시도 이 비슷한 결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최근에 계속 많이 빠졌잖아요. 자, 근데 이제 수급을 한번 보자면 맥스트가 이 확실히 덱스터보다는 조금 아쉬운 게 보여지는 게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개인과 외국인, 기관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있죠. 기관도 팔고 있고. 힘으로만 본다면 덱스터가 맥스트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 지지라인이 또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월봉이나 연봉이나 무언가를 다 보더라도 확실히 아래 받쳐주는 그림이 아직은 보여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우리가 희망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치면은 쌍바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떨어지더라도 요 부분 여기 4만 원 이탈 전에는 지금 마이너스가 좀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 이탈 전에는 어떻게든 조금 21선 돌파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 종목도 다시 올라갔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요. 결국엔 21선 돌파하고 위쪽에서 자리 잡아주니까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자, 비슷한 흐름이 다시 한번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다가도 21선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 매수 타이밍 역시도 예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위즈윅 스튜디오. 위즈윅 스튜디오 역시도 이 덱스터랑 비슷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수급을 한번 보자면 야, 이것도 좋네요. 개인 털리는데 외국인 매수를 떨어지면서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기관 역시도 이제 덱스터랑 비슷하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 매수하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아까 전에 덱스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이게 101선인지 121선인지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러면 5일선 돌파해주고 그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거기서 일단 바닥을 한번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사는 게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지켜보다가 21선 돌파하면은 거기서 추가 매수 한번 생각해보는 전략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차트상으로 모양이 다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몇몇 종목들은. 그 다음에 자이언트 탭.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조금 더 안 좋다라고 보여지는 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더 셉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매도세가 최근에 그렇게 세게 나오거나 이런 거는 안 보여졌어요.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건 기관의 물량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21선 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121선인 거예요. 이 아래로 떨어지면 전 241선까지 떨어지기 전에 안 봅니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무튼 121선을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다음 주 초반 내에는 어떻게든 이 위쪽으로 올라와 주지 않으면은 이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 주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선 돌파, 그리고 이 차근차근 보다가 21선 돌파하면은 이 위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때는 추가 매수도 괜찮을 것 같다. 일단 맥스트를 제외하고 덱스터, 위주익, 자이언트 스텝 세 가지를 보았을 때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요. 자이언트 스텝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게 아쉬운 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제 집중도로만 놓고 본다면, 자, 이 네 개 중에는 1순위는 동일합니다. 네, 덱스터랑 그리고 위주익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순위로는 이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3순위로는 맥스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비비안.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최근에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많이 빠지고 있고 오른 것도 많이 없긴 합니다. 근데 이 흐름상 딱딱 보았을 때 이렇게 쌍바닥 들려다가 말았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끌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쌍바닥인 거예요, 이건.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흐름을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수급도 외국인이 계속 받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받아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체적으로는 이거는 매집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작지만은 얘 시가총액도 작아요. 해서 이 정도 액수는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보았을 때 되게 많이 잠겨 있죠. 이 가격 대비 거래량을 쳤을 때 요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 물량이 잠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사모았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변동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타버스 관련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슈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비비안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로 한번 이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빛소프트가 되겠습니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왜 갑자기 가져왔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61선 돌파하면은 멤버십 분들 들으려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위쪽에 자리 잡나 싶더니 자리 못 잡고 떨어지더라고요. 좀 아쉬워가지고 이거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말씀 좀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죽어버린 건 아니어서 저는 이제 한빛소프트 역시도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끝내놓은 상황이니까 이 61선 돌파하면은 조금 더 상승하는 그림까지 기대해보는 것이 어떠할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해서
이 덱스터, 맥스트, 위즈인, 자이언트 스텝 최근에 가장 핫했던 네 가지 종목 이것들을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제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두 가지 종목 비비안, 한비소프트까지 정리를 맞춰봤는데요. 이제 토요일 날 이 영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굉장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멤버십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 통해서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개념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그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